자, 그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우리 집들에 서 있는 과일나무들도 나한테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지만 여기서는 이 사람은 문화유산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이런 의식주에 관계된 것들 모든 것들은 문화유산으로 봤죠. 과일나무들이 살아있는 문화유산인데 천연물감을 만드는 여러 재료와 물들이는 법을 알려주는 마을 어른들이나 이웃들도 훌륭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한 유물이라던가 그러니까 물건으로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것들만 문화유산으로 본 게 아니라 지식이라던가 그러니까 지식도 문화유산으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일 나무들도 나한테는 문화유산이야. 근데 천연물감을 만든 여러 재료, 천연염색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문화유산이라고 본 겁니다. 물론 그 천연염색에 관련된 재료들도 문화유산이고요. 자, 지난해 여름부터 우리는 배에 천연물감을 들이는 시험을 해왔다. 시험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시험은 별로가 아니라 시험은 틀린 말이에요. 시험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시험을 치는 거는 내가 문제를 풀어서 내 능력을 측정을 하는 건데 여기서 능력을 측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다잖아. 그럼 실험이에요, 실험. 그치? 처음에는 풋감을 찧어서 가롯을 만들었는데 풋감이란 것은 덜 익은 익지 않은 파란색 감이야. 자, 이제 감나무를 과실수로서 이제 생산성을 가지는 나무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감이 주렁주렁 많이 열리는 거를 그대로 다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에 몇 개씩만 남겨야지 거기로 양분이 집중돼가지고 그러니까 상품성이 좋은 큰 감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감을 솎아냅니다. 그래서 남은 그런 감들은 버려지는 감들인데 그런 감들을 이렇게 찢는 거야. 빻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이 나오면 거기 나오는 물로 배는 옷감입니다. 옷감에 물을 들이는데 갈색 물이 들어요. 이거 제주도 특산품입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주로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해봤다는 거죠. 자, 한겨울이 돼서 그런 가롯을 만들었는데 한겨울이 되면서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은 시골은 굉장히 한가해지는 계절이에요. 한겨울이 돼서 일손이 한가해지면서 차츰 실험의 범위를 넓혀갔다. 봐봐, 여긴 실험이라고 돼 있잖아. 여긴 시험이라고 돼 있는데. 자, 참나무 껍질, 밤나무 껍질, 황토와 규토. 황토와 규토는 흙입니다. 흙. 그다음에 쑥, 소리쟁이, 엉겅퀴, 개망, 조버위 다 식물이죠. 자, 이런 천연물감의 재료들. 자, 이런 것들도 다 들여봤고. 그리고 붉은색과 푸른색을 얻기 위해서 잇꽃과 쪼개 씨앗을 구해 밭에 뿌렸다. 잇꽃은 붉은색이 피는 꽃이고요. 쪽은요, 푸른색 식물입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은 염료 산업이 물들이는 옷감이라던가 이런 것들 물들이는 산업이 공해 산업이에요. 왜냐면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 화학 약품들이 쓰이거든요. 근데 살갗에 이제 그런 공업 산업인데다가 그러니까 환경을 오염시키는 데다가 사람의 살갗에 닿는 인공 염료가 사람의 건강에 이롭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 이루어졌어. 그래서 뭔가 좀 더 건강할 수 있는 거, 환경을 해치지 않는 거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이걸 시도하게 됐는데 일하는 틈틈이 그런 농사일 하는 중간중간에 물들여본 실험해본 옷감이 자그마치 50가지가 넘는다. 이런 재료들이 50가지가 넘는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같은 밤나무 껍질이라도 밤나무 껍질이나 쑥에서도 한 가지 색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학위에 따라서 어떤 촉매제를 썼는가, 얼만큼 시간을 들였는가, 아니 몇 번 염색을 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야말로 색깔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다양한 색깔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아까 전에 우리 날개 빼먹은 거 하고 갑시다. 조선식 도시 정원하고 조선식 정원이 어떻게 다른가? 자, 도시 정원은 상록수로 잘 꾸며진 정원이에요. 소비 문화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조선식 정원은 글쓴이의 농가의 뜰인데 과일나무랑 실용적인 식물들로 구성된 정원이라는 거죠. 생산 문화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양파 껍질도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모아두면 좋은 천연물감 재료가 되는데 이거는 아마도 이 글쓴이가 살고 있는 농촌의 이웃 할머니들이 이렇게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일 거예요. 그쵸?
무심히 던지는 이런 한마디가 우리의 귀에는 가뭄에 드는 담비 소리보다 더 반갑다. 이런 무심한 한마디가 반갑대. 그러면 굉장히 좋고 귀한 얘기라는 거야, 그치? 자, 이 말 의미 한번 찾아볼까요? 이웃들로부터 전해드는 이런 전통의 지혜가, 그러니까 이 학문이들은 어디 염색학교 가서 배워온 것도 아니고 살다 보니까 터득한 지혜일 거야. 삶의 지혜일 거야, 그치? 그런 지혜가 반갑고 가치롭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암과 힘의 원천인 문화유산은, 그러니까 문화유산, 의식주와 관계된 문화유산은 이렇듯, 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암과 힘의 원천, 의식주와 관계된 하지 말고 관련 있는 합시다. 관련 있는 문화유산은 이렇듯 살아 숨쉬는 생명체의 모습으로 전승되어 오기도 하고, 살아 숨쉬는 생명체, 뭐 정원, 농가들의 식물들,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식물들도 있고, 천연 염색 재료, 염색에 관한 지식을 지닌 식물들. 자, 이 식물들. 그런 모습들로 전승되어 오기도 하고, 자, 이럼 여기는 자, 식물들로 전승되어 오기도 하고, 살림에 도움이 되는 세간의 모습. 이거는 생활 도구들이 되겠죠. 세간살이라고 하는데, 생활 도구입니다. 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근데 얘들아, 농가의 뜰의 식물들 얘기, 천연 염색 재료 얘기, 염색에 관한 지식을 지닌 식물들, 왜 이랬을까요? 죄송합니다. 지닌 이웃들, 이 사람이죠, 사람. 사람 얘기는 위에서 다 한 얘기들이야. 근데 살림에 도움이 되는 세간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럼 뒤에 이런 내용이 이어질 거라는 예고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 이 부분에서는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부분의 얘기.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생명체의 모습이나 살림에 유용한 세간의 모습으로 전승된다. 세간이란 것은 말했죠, 생활도구들. 여러분 집에 있는 세간들을 뭡니까? 각종 가전제품들, 가구들, 이런 것들이 세간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이제 세간의 모습으로, 여기서부터 이어진 내용이 뭐겠니? 세간의 모습으로 전승되는 문화유산. 요 밑으로 이어질 겁니다. 지지난해부터 모으기 시작한 항아리가 큰 거 작은 거 합해서 지금 600개가 넘게 장독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 대단하죠. 근데 장독이란 거, 항아리는 장독이고요. 장독대는 항아리들을 모아놓는 공간입니다. 옛 항아리들을 모으기 시작한 동기는 단순하다. 지난 1970년대부터 농촌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도시로 떠난 이들이 무척 많은데, 이 현상을 뭐라고 해요? 이촌향도라고 하죠. 그럼 1970년대 왜 사람들이 왜 농촌 살림이 어려워졌을까? 이거는 이 이유는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우리나라 1970년대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은 뭐였습니까? 뭘 위주로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은 공업이었어요. 공업을 발달시켰어. 그래서 농촌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모든 어떤 자본이라던가 역량 같은 것들은 도시에 집중이 됐죠. 그러다 보니 일자리가 더 이상 이 농촌에는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수익이 줄어들고 당연히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쵸? 그런 배경. 그래서 1970년대부터 농촌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도시로 떠난 일이 무척 많은데, 이분들이 떠날 때 빈집에 남기고 가는 대표적인 세간이 살림살이가 큰 항아리이다. 모든 걸 쥐고 갈 순 없어. 이 농촌을 떠난 사람들은 지금
못 살아서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가니까 처음부터 좋은 집, 넓은 집에서 살 수가 없겠죠.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항아리는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야. 엄청 큽니다. 큰 항아리는요, 여러분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커요. 자, 그리고 또 이 항아리의 단점이 깨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깨지기 쉽고 가져가 봐야지 이삿짐만 늘 뿐 아니라 둘 곳도 마땅치 않아서 장독대에 두고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아리가 버려지는 이유인데요. 자, 이건 소비문화적인 관점. 자, 그러니까 소비문화적인 관점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소비문화적인 관점이라는 거는, 자, 이 항아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를 보지 않고 단순히 물건으로 보니까, 망가지면 버려야 하는 물건, 그런 물건으로 본다는 건,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지면 버린다? 내가 필요한 것들은 취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버린다. 소비문화적인 측면이거든요. 소비문화적인 관점에서 이 항아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단순한 물건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가 없으니까 이 항아리를 버려두고 간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장독대에서 빈집을 지키는 항아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밑이 빠진다는 얘기는 밑에 구멍이 뚫린다는 거야. 콩쥐 팥쥐에 나오는 그 개구리가 막아준 항아리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깨져서 못 쓰게 되는 일이 많다. 사람들이 이렇게 맨날 닦아주고 가꿔주고 해야지 얘가 유지가 되는데, 빈집에서 바람 맞고 비 맞고 때론 그 바람에 이렇게 날려오는 어떤 뭐 골뱅이들 맞고 이러면서 부서지게 되는 거야. 항아리를 빚은 옹기장이의 공력도 공력이지만, 공력도 공력이거냐. 공력은 이제 드리는 정성 생각하면 됩니다. 아름드리 소나무를 베어 1200도가 넘는 고온에서 구운 소중한 그릇이, 그러니까 아름드리 소나무를 베어 1200도가 넘는 온도에서 구워졌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 힘든 과정을, 구워지는 항아리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렇죠?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완성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항아리를 만든 사람도 굉장히 정성을 기울였고요. 그리고 이 항아리 자체도 그런 고난의 과정을 겪어서 탄생이 된 귀한 애란 말이야. 왜냐면 그 잘못 빚으면요, 이 고온을 견디지 못하고 그 안에서 깨지는 애들이 많습니다. 결국 완성됐다는 얘기는 그런 힘든 과정들을 다 이겨냈다는 거거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항아리라는 거는 단순히 그릇이 아니라 정성이 들어있는 귀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소중한 그릇이 아무데도 쓰이지 못하고 버림받는 게 안타까워서. 그러면 이 그릇들은 왜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는가?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 쓰이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야. 이 쓰인다는 게 이 항아리들이 가지는 본질이 되겠죠. 쓰인다. 이게 항아리의 본질. 항아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될 거예요. 자, 쓰이지 못하고 버림받는 게 안타까워서, 자, 이 숨쉬는 항아리들에게 간장, 고추장, 식초, 효소, 젓갈을 담아 익히면, 자, 그 속에 이제 보관을 하면요, 어려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날이 오리라는 기대 속에서 모은 것인데, 그럼 이 사람이 항아리를 모은 그 이유가 나오네요.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되는 날이 오리라는 기대를 했어. 항아리를 모은 이유. 이거 옆에 날개 있으니까 바로 해결해 버립시다. 글쓴이가 항아리를 모으기 시작한 이유. 자, 이 항아리는요, 이 사람이 사서 모은 게 아니에요. 농촌을 떠난 사람들이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갔다는 거는 얘의 원래의 본질을 구현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쓰이지 못하고 방치되는 게 안타까워서, 자, 이 항아리들에게 임무를 주는 거야.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임무. 장을 담가서 살림에 보탬이 되게 하려는 의도에서. 그러니까 버린 것도 그러니까 버린 것을 쭉 그대로 버려버리면 소비문화인데,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잖아. 살림에 보탬이 된다는 가치를 창출하는 거잖아. 이거 뭐예요? 생산문화예요. 자, 그렇게 모았어. 그렇게 모으다 보니까 600개가 됐어. 장독대를 크게 만들어 앉혀놓고 보니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솜씨가 뛰어난 거,
서툰 것이 가려지고 모양이 예쁜 거 안 예쁜 게 비교가 돼서 이건 더 낫고 이건 저 별로 이거 하는 분별지가 생기더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분별지는 변화하는 모든 현상을 분별하는지 그냥 눈으로 보고 쓱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해요. 근데 보세요. 솜씨가 뛰어난 것과 서툰 거 이거 잘 만들었네 잘 못 만들었네 모양이 예쁜 거 안 예쁜 거 그래서 이건 별로다 저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녹색 부분 요 부분은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항아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예뻐 얘는 못생겼어 그래서 얘는 좋아 얘는 싫어 이렇게 되는데 처음엔 그렇게 보였는데 두고 보면 볼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항아리들을 하나하나 채운 여러 발효식품의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 스칠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이란 얘기죠. 자 그런 그런 구분을 앞에서 말했던 거 항아리를 아유 왜 이렇게 생겼어? 잠시만. 항아리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별이 없어지고 잘생긴 애는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아름다움이 때로는 햇빛 속에 낮에도 보이고 때로는 달빛 속에 밤에도 보이고 때로는 나무 그늘 사이로 뭐 멀리서 봤을 때 짙게 묻어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거는 중요한 거는 항아리의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항아리는 음식을 담아서 숙성시키기 위해서 있는 애니까 그 기능을 잘한다면 얘는 그냥 못생기건 잘생기건 다 좋은 항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아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은 항아리가 가진 본질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항아리의 이 부분, 그러니까 녹색 부분하고 핑크색 부분에 걸쳐서 항아리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의 변화가 드러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겉모습으로 판단하다가요. 항아리가 가지는 고유의 본질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지난 200년 동안 자본이 자 이제 어려운 부분 나와.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거 앞에서 정원 얘기했을 때 생산 문화하고 소비 문화 중에서 글쓴이가 어디에 가치를 더 두고 있는지는 명확했어. 생산 문화였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생산 문화는 좋은 거야 하는 생각이 지금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보세요. 지난 200년 동안 자본이 숨은 주체가 되어 빚어낸 만드는 문화와 만드는 문화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수천 년 동안 자연이 숨은 주체가 되어 키워온 기르는 문화의 유산들이 낡은 생활 양식의 찌꺼기로 치부되어 여기저기 함부로 버려지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앓이를 하는데 이 가슴앓이가 다만 지난날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일단 여기까지 끊고 한번 봅시다. 여기를 봅시다. 200년 동안 자본이 숨은 만드는 문화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 여러분 생산 문화 하면서 이걸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수식하는 말을 보세요. 자, 200년 동안 2000년대 초반 또는 1990년대에서 200년 그 이전 200년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언제를 생각하면 되냐면 산업혁명 이후부터 현재까지 생각하면 돼. 자, 뭐가 주체가 됐냐면 뭐가 주체가 돼서 만들어내냐면 자본이 주체가 돼서 만들어낸다고 했어 얘들아. 그럼 자본이 주체가 된다는 말에는 자본주의란 말이야. 자본주의랑 산업혁명이 맞물렸어요. 그래서 뭐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까? 공업 발전이죠. 이 공업은요 뭔가를 만들어내 생산해요. 근데 조금 생산해 필요한 만큼 아니야. 대량 생산해. 왜 대량 생산하지? 그 이전 산업혁명 이전의 생산은요 말 그대로 자급자족이었어요. 어느 정도 팔아서 이윤을 남긴다도 있지만 그 노동력이랑 시간이랑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어. 필요한 만큼만 이 생산을 하고 소비를 했단 말이야. 근데 글자가 이상합니다. 공업이 발전을 하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된 거는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을 생산하는 건 나머지는 뭐 하겠다는 거야. 팔아서 이윤을 남기겠다. 대량 생산이 뭐랑 이어져야 되냐면 대량 소비랑 이어져야 돼요. 그 물자들이 그러니까 쉽고 적은 비용으로 생산이 되니까 사람들이 물건 더 이상 아껴 쓰지 않고 그냥 쓰다가 뭐 망가지면 버리고 이런 패턴들 생활의 패턴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만드는 문화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은 소비 문화를 말하는 거야. 알겠죠? 소비 문화, 산업혁명으로 인한 공업화, 대량 생산, 대량 생산 체제, 대량 소비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런 소비 산업혁명 그다음에 공업화는 어디로부터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서구로부터 들어온 거, 서구화되고 근대화되고 현대화되면서 이게 등장하게 된 그런 문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소비 문화 만드는 문화는 글쓴이 입장에서는 좋지 않아 보이는 거야. 자, 이런 거세 물결은 이게 주류가 돼서 이제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야. 그런 물결에 휩쓸려서 우리 조상이 수천 년 동안 자연이 숨은 주체가 돼서 키워온 기름 문화. 이거 우리 문화의 유산입니다. 그쵸? 자, 전통 문화예요. 왜 자연이 주체가 됐는가? 그 이전에 우리나라 특히나 서구 문화에 비해서 우리나라 동양 특히나 우리나라 문화는 훨씬 더 이제 뭐 자연스러운 거, 자연적인 거, 자연과 더불어서 조화를 이루어 오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이 숨은 주체가 되어서 키워온 기르는 문화인 거예요. 생산적이고 뭐 식물을 가꾸고 뭐 그런 것들 있죠, 그쵸? 자, 이런 게 낡은 생활 양식이지. 더 이상 좋지 않은 거, 그냥 진부한 거 이런 것들로 여겨져서 여기저기 이제 함부로 버려지는 거. 이제 얘는 필요 없어라고 버려지는 거 볼 때마다 안타까웠어. 근데 이 안타까움은 가스말이라는 거는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안타까움이 지난날에 대한 그러니까 지나간 것들에 대한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거냐 뒤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수천 년 수백 년의 세월에 걸쳐서 대대로 전승되어 우리네 살림의 기둥이자 버팀병 노릇을 해왔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끌어왔던 그 많은 유산을 그 문화 유산들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 낡은 것으로 지부돼서 버려진다고 했잖아. 버려지면 우리가 상속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많은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면 이 많은 유산은 전통입니다. 기르는 문화고면서 생산 문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생산 문화인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것을 이어받지 못하면 나날의 삶, 앞으로 이어질 미래의 삶을 우리가 사람답게 꾸려갈 수 있는 문화유산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당장 살 길도 막히고 우리 후손들이 살 길조차 없애버리는 꼴이 되질까 하는 걱정이 눈앞을 가린다. 그리고 전통 문화유산의 전승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경계, 우려, 근심, 걱정 같은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끝맺어진 글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뒤에 이제 학습활동 이어가겠습니다.